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10억? 100억? 어떻게 사는 게 남는 인생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20대? 30대? 여러분,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한 10일 정도 저기 전라남도 장흥, 강진, 그리고 완도 섬 쪽으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집필했다는 다산초당이 있는 만덕산에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윤선도가 제주도 가던 중 들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눌러 앉았다는 섬 보길도에서 한적한 민박 생활도 하고 왔어요. 여유롭게 시간 보내면서 잠도 실컷 자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책도 실컷 읽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번 휴가 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읽고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97세 때 쓴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실제로 이분이 100년을 넘게 사셨어요. 아니, 지금 살고 계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 102살이신데 얼마 전에도 새 책을 내셨더라고요. 대박이죠? 이 교수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도 갔다 오시고 연세대에서 30년 동안 철학과 교수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일평생을 교육계에 계셨어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냥 어르신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어르신. 우리보다 훨씬 더 교양 있는 지성인. 야, 인간적으로 이건 들어야지. 우리가 언제 100년 넘게 산 지식인의 말씀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단돈 15,000원으로. 교수님이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심지어 탈북의 아픔이 있는 평안도 출신의 실향민이세요.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본인만의 신념과 소신과 사랑으로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런 분의 100년 인생의 역사, 삶 자체가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삶에 대한 태도, 인생관, 가치관, 교육관, 결혼관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약간 자서전의 성격? 제목 그대로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살아야 남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더라. 여러분, 자,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10억? 100억? 정답은 돈은 자신의 인격만큼 가지고 있어야 가장 행복하답니다. 보면 재벌 집안들 중에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부유한데도 서로 더 부를 차지하려고 싸우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범죄율이 낮대요. 빈곤층과 부유층, 이 격차가 심하면은 사회악이 더 심해진대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산층이 많아지면 사회범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재산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만큼 가지는 게 원칙이다.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돈을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불행해지고, 반대로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 각자의 인격 수준에 맞게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인격의 그릇도 넓혀 나가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더라도 그 돈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로또 1등 당첨되고도 5년 만에 파산하고 인생 나락으로 빠졌다는 사람이 나오는 게, 돈이 있어도 뭘 할 건지 아무 목표랑 계획도 없는 사람이 내일 당장 로또가 당첨된다고 한들, 그런 사람은 애초에 그런 큰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죠.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 이만큼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면, 그릇이 작으니까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봤자 그걸 못 담기 때문에 결국 흘러넘쳐서 다 어디론가 가버릴 거잖아요. 교수님이 40세가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대요. 얼마나 가난하고 고생했는지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 그래서 그렇게 산 세월 동안은 누가 왜 일을 하냐고 물으면 돈이 필요해서 했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다. 당장의 가난을 극복해야 했으니까. 근데 가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돈을 쫓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근데 또 살다가 80이 넘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왜 일을 하냐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더래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가,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가가 표준이 되더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살면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남는 게 있대요. 여러분, 저 완전 충격 먹었어요. 여태까지 저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일,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그것만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에 남는 게 없다잖아요.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지. 뭘 남기고 가야지.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이웃과 사회에 무언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죽기 직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남는 삶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인생에 남는 게 없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6페이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생활에 한 단계 높은 가치를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체험하게 되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으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보람과 행복을 더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또 몇십 년을 보내다가 이제 80이 되어서 다시 일을 왜 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내가 이웃을 돕는 것만큼 그들이 또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앞으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댓글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니까 되게 보람있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절약을 시작하신다든지 목표를 세우신다든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신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신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자아 확장. 여러분, 자아 확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자기 개발하고 막 자기 연구하고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자아 확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자아 수축이고, 자아 확장은 나 자신을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존재 이상으로 도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가치를 일으키는 게 자아 확장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나누고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게 자아 확장인 거죠. 사람들은 내가 남한테 조금만 나눠줘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펑펑 나눠줘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다 보면은 그게 다 나중에 결국은 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돌아와서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 있잖아요.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20대? 30대?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래요. 교수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확 행복해졌잖아요.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황금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30년이나 남았다는 거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좋은 시절이 벌써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우울하고 아쉽잖아요. 근데 아직 다가올 거다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기대되기도 하고. 근데 왜 60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냐고요? 너무 늙은 나이 아니냐고요? 아니,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어차피 60쯤 돼야 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하면 75세까지는 성장하고 최대 90세까지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인생의 가장 노른자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90까지 산다 치면은 인생을 30, 30, 30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30, 30살까지는
가정과 학교에서 나를 키워줘요. 그래서 30부터 60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키웁니다. 근데 60부터는 다시 사회로 혼자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안 키워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계속 공부하고 일하는 거다. 여기 241페이지 잠깐 보면은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수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한다. 근데 이 공부하고 일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있어요. 바로 취미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어도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60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취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교수님 제자 중에는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과거에 하고 싶었던 서예를 취미로 하다가 서예가가 돼서 90세에 광화문에서 전시를 하신 분도 계시대요. 확실히 같은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젊고 보람차게 살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후에 가장 불행하냐?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해두자는 생각이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을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공부를 계속하는 즐거움은 경험해본 사람이 안다. 그렇겠죠. 여러분, 저 회사 업무 다이어리에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80세에 치른다. 제가 취업한 이후로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버리면 정신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진짜 장례를 치를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요. 이 책 덕분에 인생을 원래도 길게 봤지만 더 길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됐어요. 부자가 되려거든 그에 걸맞는 인격부터 갖춰야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해야지. 늙지 않고 성장해서 최고의 인생 황금기를 맞아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자녀들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결혼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 인생 계획을 바꿔야 하나? 어쨌든 이렇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됐어요.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걸 계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책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실은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영상 댓글과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 3분 정도를 뽑아서 내돈내산으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책 진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만약에 3분밖에 참여 안 하시면 당첨률 100% 되는 겁니다.